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쿠팡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K2 전차 정말 이 유럽을 완전히 석권 평정할 것 같은데요. 폴란드를 교두보로 해서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서유럽의 선진국까지 우리 K2의 고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시쳇말로 요즘 국뽕의 일환인지, 안 되는데 그냥 되는 것처럼 해서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유럽이 K전차 동맹 시동 건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 전차 시장 평정하러 간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바로 마쳤는데요. MSPO 2022, 그러니까 이 폴란드에서 22년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이 방산 전시회를 했고, 여기에 우리 한국의 로템, 전차 만드는 회사죠. 로템, 그리고 자주포 이런 만드는 회사인 한화 디펜스, 그리고 비행기 만드는 회사인 카이, 또 미사일 등등 만드는 회사 LIG 넥스원, 이런 회사들이 참가를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로템 부스인데요. 여기 K808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4세대 차륜형 보병 전투 장갑차, 그리고 여기 K2 PL, 즉 폴란드산 K2 PL 전차, 그리고 K3 차세대 전차 등등 아주 많은 그런 무기, 현역 무기, 미래 무기 등등을 다 전시했고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이 MSPO에서 이 MSPO를 폴란드 정부와 폴란드의 국영 방산 업체인 PGZ 그룹이 공동 주관해서 만든 행사인데, 여기에서 PGZ 그룹의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K2는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 세바찬 크바이크 PGZ 그룹 회장이 9월 7일 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협력은 무기 체계와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생산, 수리와 현대화 등 무기 체계의 전체 수명 주기 전체를 포괄하는 수준까지 확장될 것이다. K2는 시작이다. 차세대 전차와 장갑차, 무인 전투 로봇까지 협력할 것이며, 이것은 한국, 폴란드 산업동맹의 결실이다. 자, 그래서 단지 K2 전차를 라이센스 생산하는데 끝나지 않고 이 생산된 전차를 판매하는 것,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업그레이드 개량을 해야 되죠. 개량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차세대 전차 K3 전차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전차뿐만 아니라 장갑차, 무인 전투 로봇 등등 모든 분야에서 로템하고 협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템 바로 우리 현대 로템 아닙니까? 과거에 현대전공이라고 불렀던. 그러면서 이제 이 PGZ 그룹은 또 이 행사 기간 중에 한화 디펜스하고도 MOU 체결하고, 아마 LIG 넥스원하고도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한화 디펜스는 장갑차, 또 자주포 이런 거니까 말이 새나 가니까 일단 전차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K2 전차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행사에서 이 PGZ 그룹은, 그리고 폴란드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 그리고 스페인 정부에게, 야, 독일 놈들 저 꼴 언제까지 보고 살 거야? 우리 막 기막힌 거 물어왔어. 바로 K2죠. 그러니까 우리 뭉치자. 즉 K2 니들도 같이 동참해라 라는 콜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예요. 2019년도 18에서 19년도에도 이렇게 전차 같이 하자 라고 했는데, 당시 이탈리아는 아주 긍정적으로 폴란드와 같이 하자 라고 했는데, 스페인은 이때 독일하고 프랑스와 같이 하는 이 MGC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차세대 유로탱크, 거기에 한번 발을 걸쳐 보려고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던 참이어서 조금 지켜보자 라고 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탈리아 국산 전차인 아리아떼 전차란 걸 가지고 있어요. 한 300대 정도 만들어서 지금 현용은 한 200대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2035년까지는 퇴役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아떼 전차를 만들었고, 이 아리아떼 전차를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단 한 대도 팔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2차 대전 전사를 좀 들여다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기갑 세력이 북유럽에서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 전차 그러면 아무도 신뢰를 못하겠죠. 이탈리아 포는 좋아요.
뭐 오토멜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참 해군용포는 참 좋은데 아무튼 전차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아테 전차는 단 한 대도 팔리지 못해서 이탈리아는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전차는 다른 데서 사와야 돼요. 스페인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전차들이 독일에서 수입하고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오파르트 2E라는 버전으로 219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독일 버전으로는 레오파르트 2A6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거 냉전 해체되면서 독일이 전 이 서유럽 지역에 쫙 그냥 뭐 거의 공짜로 돌리다시피 했던 레오파르트 2A4 이거 108대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 한 40대 정도를 지장해 놓고 한 60대 정도는 현역에서 쓰고 있는데 뭐 아주 형편없는 이제 오래된 전차죠. 그래서 노후된 레오파르트 2A4 대체 차량을 현재 모색 중에 있고 이건 당장 급하니까. 그리고 이제 레오파르트 2E 이것도 분량이 너무 많다라는 볼멘 소리가 많고 그래서 2030년대 가면 교체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스페인 뭐 지금이야 뭐 많이 위축됐지만 그래도 이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는 세계사적으로 한때 수백 년씩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들이 긍정적으로 볼까? 일단 스페인이 쓰고 있는 레오파르트 2A6 버전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높은 획득 비용 그리고 유지비 일단 전차 숫자가 몇 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부품 공급하는 공급 비용이 비싸죠. 우리 한국 오너 드라이버 분들도 벤츠, BMW 이런 차량들 사시면 수리하는 부품들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독일제가. 그런데 우리 한국제 차량들이 독일제 차량보다 성능이 대단히 떨어진다? 이건 아니죠. 감성 품질이 좀 떨어진다. 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요즘 워낙 우리 기술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한국 AS 비쌉니까? 독일 차보다는 훨씬 싸죠.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대안이 떠오르는 이 시기에 보니까 당연한 듯이 써왔던 이 독일의 유지 부품 이런 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 전차가 얼마나 비쌌냐면 2006년에 그 기준으로 1095만 유로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가격으로 150억이 넘었던 겁니다. 전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갑제가 불량이다 뭐 이런 너무너무 많은 불량이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바꾸고 싶다. 그리고 독일에게 결코 우호적인 기분 좋은 이런 느낌이 안 생긴다.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제 이 아리아테 자기네들만 쓰니까 당연히 유지비가 높죠. 그리고 몇 대 안 되니까 부품이 적으니까 가동률이 낮죠. 그리고 3세대 전차에서는 최하위권의 성능입니다. 그리고 많이 노후됐죠. 94년도 생산했으니까 지금 이미 이제 30년 다 돼가는 겁니다. 자, 이 150억 이게 얼마나 비싼가 하면은 2006년 이때 우리 한국 육군이 K1A1 전차 120mm 활강포 탑재된 K1A1 전차를 생산할 때인데 그때 생산 가격이 4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K1A1보다 크게 획기적으로 나올 바가 없는 그런 전차가 K1A1보다 3배 이상 비쌌으니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이때 K1 전차는 27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런데 세월이 지금 15년 이상 지났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아리아테는 이제 게임 끝났고 안 만듭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폴란드하고 같이 할까? 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프랑스와 독일이 MGCS 그래가지고 차세대 유럽 전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개발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우리도 좀 하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오케이 니들 들어와.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전차 숫자가 몇 대 안 되죠. 그래서 니들이 그냥 돈만 내고 좀 들어와. 우리가 만들어서 줄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폴란드도 우리도 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에 이 냉전 시대 때 독일의 동방정책의 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 가서 그 비 오는 날 아우슈비츠 학살로 인해서 죽은 분들의 묘
묘비 앞에 가서 비 오는 날 무릎 꿇고 빌었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폴란드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졌다 뭐 이러는데 마음 안 풀어졌어요. 다 안 풀어졌어요. 왜? 앙겔라 메르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야 니들 빠져. 니들은 안 돼. 어디 너희 따위가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아니 여기 스페인, 이탈리아는 니들은 들어와 하면서 폴란드는 훨씬 더 수량이 많은데 800대 전차 800대 만들겠다는데 니들은 안 돼 라고 한 거는 너희 따위는 우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니들이 강해지는 걸 우리는 원치 않아.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폴란드는 빠져 해가지고 프랑스는 가만히 있는데 독일이 빠지라고 해가지고 폴란드는 차세대 유럽 전차 사업에 못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폴란드는 이제 기분 더럽죠.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딱 보니까 이 둘이가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계속 티격태격 하면서 이 전차 사업이 2040년 이후에나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마저도 사업이 지금 파토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2040년까지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린 데다가 사업도 보니까 파토날 것 같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이 누구냐?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럽연합 회원국의 절반이 쓰는 이 너무나 강력한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의 파워입니다. 독일은 냉전 시대 때 이 서독이었죠. 그리고 동독과 국경을 마주했고 그 밑으로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하고 쫙 국경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유선진 세력의 완전히 선봉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월드컵 하면은 독일 국가대표팀을 뭐라고 합니까? 전차군단 그러죠. 근데 요즘은 전차군단 부르면 안 돼요. 왜? 독일 전차 몇 대도 되지도 않습니까? 진짜 전차군단은 대한민국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아니면 이제 몇 년 지나면 폴란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은 전차군단 아니에요. 왜? 냉전 시대 때 냉전이 끝나기 직전까지 독일은 전차가 레오파르트 1, 레오파르트 2 합해서 5,000대가량 있었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았죠. 그런데 지금 독일 전차는 한 200대밖에 없어요. 그럼 4,800대 어디 갔겠습니까? 상당수는 지금 창고에서 치장물자로 대기하고 있고 상당수는 특히 레오파르트 1 같은 경우는 폐기했고 그리고 아주 많은 숫자가 터키에서부터 이 서유럽 거의 전역에 거의 공짜로 팔려나갔어요. 이 군축시대에 거저 준다는데 누가 마다해 하고는 막 줬어요. 거의 상징적인 돈만 받고 막 1억 원, 대당 1억 원 아니면 대당 100달러 이런 식으로 받고 마구마구 뿌렸어요. 그래서 그때 마구마구 뿌린 전차들이 그러니까 독일이 80년대에 만든 전차들이 지금 이 서유럽에서 쓰고 있는 레오파르트 2 A4 이게 다 합하면 한 700대가 넘는다. 그것도 폴란드, 독일 빼고 폴란드는 지금 당사자니까 빼고 독일도 당사자니까 빼고 그 두 나라가 제일 많이 쓰는데 이 두 나라 빼고 나머지만 해도 한 700대가 넘는 레오파르트 2 A4 전차 교체 소요가 유럽에 그것도 서유럽에 있는 겁니다. 동유럽 빼고 서유럽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물량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레오파르트 2 A4를 썼으니까 레오파르트 2 A7 지금 독일이 만들고 있는 그 전차 아니면 차세대 전차 이런 거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다. 자,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 이게 안 팔리는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 K2 전차하고 노르웨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K2 전차가 압도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았다 라는 이런 현지 언론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왜 K2 전차보다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 전차가 더 못하냐? 일단 40년 넘은 사골급의 파워팩을 씁니다. 레오파르트 2 초창기부터 계속 쓰는데 그런데 덩치는 점점 더 커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노르웨이가 똑같은 파워팩을 K2 전차와 레오파르트 2 전차에게 똑같은 파워팩 독일제 MTU-883이라는 엔진을 같이 장착하고 와. 그거 갖고 시험평 가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 K2 전차 K2NO는 61톤이에요. 우리 한국군에 납품하는 K2 전차는 55톤. 여기 이제 덩치를 더 키워서 61톤. 독일은 67.5톤입니다. 똑같은 엔진 집어넣고 우리보다 6.5톤이 더 무거우니까 이게 뭐 순발력, 속도, 내구성, 연비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동력 계통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고요. 헝가리 판매 가격이 이게 2019년 계약을 했는데 대당 200억 원.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런데 대당 200억 원인데 이거는 깡통 옵션입니다. 여기에 정말 이제는 현대 전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능동 방어 장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제블린 같은 이런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와서 막 그냥 박살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장치가 우리 K2 전차에는 한국군 납품 버전에 없는데 이거 빨리 달아줘야 되죠. 그런데 K2NO 장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헝가리는 그게 없어요. 그거 없는 그냥 기본 깡통 버전인데 이게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것도 4년이나 기다려야 돼요. 왜? 이거 만드는 직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는 직원들 몇 명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체량 작업도 하죠. 야간 작업도 하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주죠. 독일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있는 사람 그대로 자기 근무 시간 그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다 보니까 헝가리가 계약하니까 4년이 걸린다. 그래서 19년 1월에 계약을 했는데 23년 2분기 이후에 초도분이 출고되기 시작한다. 4년 넘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마음이 급한데 독일제 가지고는 안 된다. 빨리 납품해 주는 거. 지금 러시아 꼴 보니까 이거 우리도 언제 저런 일 당할지 모르는데 빨리 전차를 바꾸고 싶은데 독일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일 정부가 뭐 돈을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오만해서 그런지 이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여기에 너무 메모리 돼 있어가지고 니들은 인권 때문에 안 돼. 니들은 독재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해서 안 팔겠다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 전차를 살려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아니 내가 이런 수모 당해가면서 이거 왜 하냐? 라고 하는 국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레오파르트 2를 잇는 차세대 유럽 표준 전차 있는데 MGCS 이거 사는 거 아닌가? 아까 독일하고 프랑스 같이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서로 간에 밥그릇 때문에 파토나고 있어요. 일단 여기에는 프랑스의 넥스터 국영 방산업체인데 넥스터라는 회사 여기가 이제 르클레르 전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독일의 클라우스 마파이 베그먼 이 회사 하고가 주로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독일의 라인메탈이 있죠. 이렇게 세 회사가 막 서로 아니 우리 것도 해야 돼 우리 것도 해야 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지금 클라우스 마파이 베그만과 넥스터가 EMBT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시제품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하고 있는 라인메탈도 그래 같이 하자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따로 만들었네요. 갈라서겠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파토나고 있어요. 밥그릇 싸움 때문에 프랑스는 야 르클레르 우리가 3.5세대 전차의 원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해야 돼. 니들은 돈 돼. 독일은 야 우리가 탱크하면 우리 아니냐. 우리가 주로 해야 하고 니들 돈 내.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프랑스하고 독일은 이것뿐이냐. 지금 5개 사업을 현재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파토날 것 같다. 라는 프랑스 르트리뷴지의 8월 17일 보도가 있어요. 보세요.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MAWS의 공식적인 종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많은 논란을 겪으며 시작되었지만 모두 흔들리고 있는 프랑스 독일의 5대 협력 프로젝트로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위기를 겪고 있다. 이겁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4세대 해상 초계기 개발 사업을 같이 하다가 독일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포세이돈 사버렸어요. 그리고 포세이돈이 더 좋네 하고는 또 추가로 또 더 사고 또 더 사자 또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건 이제 파토나는 거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먼저 파토내자 우리 헤어지자 소리를 안 해요. 왜?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니까 위자료를 줘야 되니까. F카스 독일과 프랑스가 주고가 되어서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프랑스의 다소 야 라팔 우리가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엔진에서부터 레이더까지 모든 걸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 사업자가 되고 니들은 돈 많네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독일이 싫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F-35 지금 도입하러 가고 있어요. 그러면 F-35 도입하는 순간 이건 끝났죠. 안 되죠. MGCS 아까 탱크 말씀드렸죠. 이것도 안 되죠. 그리고 유로 드론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가 억지력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 아마 미사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 간에 밥그릇 야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해야 돼. 이거 하느라고 안 된다. 그러니까 탱크도 안 된다. 그러니까 레오파르트 2 A7 저게 끝이다. 이겁니다. 이런 타이밍에 절묘한 시기에 EU 국방장관들이 회담을 했어요. 유럽 대규모 무기 공동구매 하자. 지금 급하다. 우리 우크라이나 도와주느라고 창고 다 비었잖아요. 이거 다시 채워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공동구매해서 가격 경쟁력 가지고 규모가 더 커지니까 그리고 빨리 하자라고 협의를 했어요. 9월 5일 날 유럽연합 외교문제 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외교정책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무기 재고가
거의 바닥났다고 말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재고가 바닥난 상태다. 지난주 우리 회원국들은 체코에서 열린 EU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무기체계와 군수품을 좀 더 잘 비축하기 위한 방법과 우크라이나가 계속 필요로 하는 탄약과 방공 시스템 등을 대량으로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바닥난 재고를 다시 채우는 방법은 함께 구매하는 것이다.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군수품을 구매할 경우 더 저렴하게 재고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 이제 유럽 방산에서 가장 지분을 많이 차지하는 나라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세자르 자주포를 지금 모로코에 3대를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건데, 이거 모로코의 자주포 겨우 트럭에다가 그냥 포얹은 거, 이따위 거를 수출하는데 초도부 인수까지 22개월, 프랑스군이 이걸 세자르를 해도 18개월 한 대 들어가는데, 그리고 아예 르클레르를 만들었던 넥스터, 그 회사는 전차 라인 접었어요. 없어요. 생산할 수 없어요, 전차가. 그러면 독일이 이제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인데 여기서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하죠. 그러나 독일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레오파르트 2 A6를 7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성능 개량하는데 4년이나 걸렸습니다. 또 독일이 자국군의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 전차 이거 계약해서 인수하는데 44개월이 걸렸어요. 헝가리가 아까 보셨듯이 레오파르트 2 A7 전차 깡통 버전 이거 인도받는데 4.5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유럽은 많이 빨리니까 프랑스와 독일은 안 맞다 이겁니다. 전차가 여기는 아예 라인까지 접었으니까. 그래서 이미 대량 생산이 확정된 K2 전차 라인 짱짱하죠. 세계 각지에 대규모 생산 라인이 또 준비 중이죠. 폴란드 준비 중이죠. 이집트와 모로코 라이센스 몇 월 생산하자 하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K2 전차는 라인이 끊어지지 않고 돌아간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한국은 빨리빨리 해서 그냥 납기 맞춰준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휘청이는 레오파르트의 아성입니다. K2 전차 동맹 세계 평정하러 간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 11사단의 화랑부대의 K2 전차인데 20사단을 흡수했지 않습니까? 이 K2 전차 여기도 APS 능동방어장치 빨리 달고 전 세계가 한국 보는 거죠. 한국 같은 언제 전쟁할지 모르던 저 분쟁국가가 사용하는 탱크 믿을 수 있지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K2 전차가 정말 유럽 석권하고 아프리카, 모로코, 이집트 거의 1000대 단위씩,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대기하고 있죠. 1000대 단위씩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런 시장이어서 서유럽 아까 보여드렸듯이 레오파르트 2 A4 이거 대체하는데 700대 이상 완전히 전 세계를 석권하는 K2 전차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미국이 자기네들은 열화 우라늄탄을 쓰니까 에이브람스 전차를 업그레이드를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유럽의 기존 전차 강국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은 너무 큰 폭으로 감군을 해서 전차 수량이 쪼그라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이 복합되어서 한국의 전차 K2 전차가 세계를 휩쓰는 이런 상황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사실이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장갑차, 자주포, 우리 지상무기들이 세계를 석권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